네, 안녕하세요. 인터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기자들의 토크로 인사드립니다. 네, 녹화본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네, 다음 주 시작하는 동아시안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동아시안컵 이제 7일 중국과의 첫 경기로 한국 이제 시작하는데 홍명보는 7일 중국, 11일 홍콩, 15일 일본 이렇게 경기 3연전을 치릅니다. 네, 이 대회의 특징은 A매치 차출 의무가 없는 대회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흔히 아시는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유럽파 선수들이 소집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소집되지 그쵸? 않죠. 네. 근데 비중이 없는 대회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대회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홍명보 명단이 이미 나왔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대 팀들 전력 분석을 좀 해볼까 해요. 홍콩,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월드컵이 지금 1년 남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뭔가 홍명보호에 많이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선수들 혹은 이름을 올렸지만 많이 쓰이지 못한 선수들 이렇게 뭔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명보 감독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기량을 보고 직접 가르쳐보는 좋은 기회다. 기량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테스트라는 명목하에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전쟁은 이제 선수들 간의 경쟁을 이야기하겠죠. 맞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중요성을 띠는 대회고요. 어쨌든 봤을 때 사실 홍콩, 중국, 홍콩,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네 국가 중에 가장 전력이 좋은 팀은 개인적으로 홍명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중국이죠. 중국부터 해서 세 나라를 한번 저희가 전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1차전 이제 7일 열리는 중국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피파 랭킹부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단 중국은 94위고요. 그다음에 상대 전적도 봤을 때 저희가 압도적으로 승리가 많고 23승 13무 2패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중국한테 최근 패배가 그 2017년 그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때 0대1로 패배한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한 8년째 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인 저희가 전력적으로 5위에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 이번에 이제 수집된 명단을 살펴봐도 저희 물론 국내파랑 J리그 3명 이렇게 저희도 뽑혔지만 그래도 중국이 한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명단이었는데요. 일단 중국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쵸. 네.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그 참가국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진출에 실패한. 그쵸. 그래서 지금 그 이반코비치가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U23 대표팀 한 감독이 지금 임시로 지휘봉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감독이 조금 강수를 뒀던 게 좀 세대 교체를 좀 이렇게 좀 중요시해서 지금 그거를 중점을 둬서 굉장히 좀 어린 스쿼드를 좀 발탁을 한 것 같아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세대 네, 교체를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26명을 뽑았는데 그중 15명이 2000년대생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어리네요. 네. 그리고 그 골키퍼 있었잖아요. 그 굉장히 최종 예선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 지탄을 많이 받았던 그 골키퍼가 대표팀 은퇴를 하고 이제 뽑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왕상위안, 장광타이 같은 그런 베테랑 선수들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골키퍼는 왕다레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왕다레이. 그리고 그 우레이도 이제 계속해서 아마 무릎인가 발인가에 아마 부상이 계속해서 이제 그쵸. 지속되고 있었는데 최종 예선에서도 못 뛰고 그 뒤에 이제 조금 복귀할 수 있냐 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동아시안컵에도 이제 뛰지 못하는, 그래서 전력에서 제외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기아한 선수 세르지뉴랑 가오준이, 장위닝 이런 좀 기존 멤버들은 그래도 좀 유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어린 선수들을 추가를 한 그런 선수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축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세대 교체에서 좀 과감한. 네. 그래서 좀 그 중국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좀 뽑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선수 2명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왕미둥이라는 선수와 류청휘라는 선수입니다. 일단 그 왕미둥은 굉장히 좀
유명한 선수예요. 오. 그 중국 현지에서는 이제 우레이급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기대를 거는 그런 완전 뛰어난 유망주인데. 특급 재능이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뭐 10년 책임질 특급 재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월드컵 지난 예선 최종전에서도 그때 이제 마지막에 페널티킥 골 넣고 그 상의 탈의 세리머니로 조금 화제를 몰았던. 그래서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네, 비판 많이 월드컵 받았습니다. 너희가 나갔냐 이런 네. 이제 그쵸. 비판을 많이 받았기도 했는데, 뭐 한편으로는 옹호하는 그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왔군요. 네. 근데 왜냐면 그만큼 그 자국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유망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갈렸던 것 같고, 보면은 일단 현지에서는 이 선수 좀 유럽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빠른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뭐 득점에 재능이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리그왕에서도 러브콜을 보냈다고 해요. 관심을 보냈고. 네, 그렇게 좀 왕위동이라는 선수를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조금 최정의 전력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렵다. 어쨌든 세대 교체가 좀 있으니까요. 네, 세대 교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대표팀에서도 사실 뭐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대표팀에서 이제 검증되지 않은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중국 현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갈리고 있는데 평가가, 일단 한편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세대 교체 스타트를 끊어야 됐었다. 언젠간 해야 됐다. 네. 이미 지금 몇 번의 지금 월드컵 진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분이라 뭐 한 번쯤은 해야 됐는데 이번이 이제 그 시발점이다. 그래서 뭐 그 점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이번 동아시안컵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뭐 물론 전력이 약해서 질 수도 있지만 그 세대 교체를 알렸다는 점 자체에서 의의가 있다. 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그 월드컵 진출 실패에 대한 그런 실망감? 그게 아직도 굉장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중국 매체에서 그런 걸 올리지 않습니까? 이 명단 분석한 그쵸? 기사를 올리는데, 그 이제 댓글에 중국은 이제 한 네티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 팀이다. 갈리군요, 약간. 네. 현지 팬 반응은. 그래서 엄청 지금 반반으로 갈리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세대 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그 가능성을 확인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 부분을 통해서 월드컵 진출에 실패한 뭐 국민들의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가라앉혀야 되는 그런 과제에 당면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1차전 한국이랑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또 저희 홈에서 이제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네, 뭐 홈 우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력 자체에서도 살짝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좀 우세를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홍콩 분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홍콩이 이번 대회 최약체로 꼽히는 팀이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파 랭킹도 봤을 때 153위. 일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랑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맞습니다. 역대 전적만 놓고 봐도 한국이 29경기 22승 5무 2패로 압도적입니다. 1958년 이후로 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홍콩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 홍콩은 사실 홍콩이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저희랑 너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뭐 선수 한 명 한 명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홍명보 감독이 홍콩전을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갈 거냐, 뭐 그 경기의 주안점을 뭘로 둘 거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많이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이번 홍콩전이 좀 홍명보 감독님의 그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그 뭐 이번 선수들의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그걸 전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홍콩 전에는 좀 실험 무대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실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지금 뭐 중국도 최초 발탁된 선수들 많지만 저희도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뭐 전북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강상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 김천에서 이제 강원으로 간
모재현. 빠른 공격수.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변준수, 서명관, 김태현, 서민우, 이승우, 이호재 이렇게 굉장히 많이 뽑혔습니다. 이승원 선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국과 일본보다 중국보다 훨씬 이제 약체로 평가받는 홍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좀 최초 발탁된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보면은 그 최초 발탁된 선수 중에 그 김천에서 뛴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또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뭐 모재현이나 뭐 서민우나 이승원이나 뭐 그런 식으로 그 또 조현택도 있죠. 그쵸. 네. 오재현 선수 어쨌든 전역을 했고요. 네.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김천에서 최근까지 최근까지 뛴. 네, 그렇죠. 발맞춘 선수들이 있으니까 김천을 중심으로 조금 조직력을 다지는 그런 선택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래도 흥미롭긴 하겠네요. 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좀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삼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뭐 항상 황인범이 이제 부동의 주전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한 자리를 계속해서 이제 실험을 해왔지만 최근까지도 이제 박용우가 계속 기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확실한 주전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황인범의 짝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공격으로 살펴보면은 오세훈이 있고 주민규가 이 오세훈, 주민규, 이호재가 있는데 그 주민규랑 오세훈은 굉장히 좀 많이 써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익숙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규랑 오세훈이랑 스타일도 또 다른데 그 이제 오세훈은 약간 이호재랑 살짝 많이 겹친 스타일이잖아요. 그 이제 포스트 플레이를 바탕으로 좀 큰 키를 활용한 그런 플레이가 저희는 그동안 오세훈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호재를 발탁하면서 이호재를 한번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홍콩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홍병보 감독이 이호재보다는 주민규랑 오세훈을 조금 더 신임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력이 제일 약한 홍콩을 상대로는 이호재를 한번 기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일본인데요. 일본은 피파 랭킹 15위로 이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 중 가장 피파 랭킹이 높습니다. 네, 저희보다도 그렇죠. 네, 높죠. 일단 일본은 한국과 대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에요. 일본은 사실 월드컵을 앞두고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최초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국가대표팀이었고요. 근데 일본 역시도 이번 동아시안컵 명단 변화가 큽니다. 유럽파 선수는 물론이고 클럽 월드컵에 우라와레즈 다이아몬드 선수들이 이제 출전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선수들을 안 뽑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무리한 일정으로 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이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라사 하지메 감독이 명단 발표를 앞두고 한 이야기는 제1리그 최고의 선수를 뽑겠다. 그러면서도 미래 자원을 조금 고민해서 리그를 이끌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을 그러니까 유망주 발탁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해외파의 우라와 선수까지 빠지면서 비교적 약한 전력이 좀 예상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명단이 좀 흥미로워요. 우선 발탁이 유력해 보였던 스즈키 유마라는 공격수가 안 뽑혔습니다. 이 선수는 J리그에서 7골 넣고 있는 선수고 네. 그래도 폼이 괜찮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지난 시즌 아니죠. 그 유럽 가기 전에도 J리그에서 잘했던 선수인데 뭐 일각에서는 이 선수랑 좀 모레사 하지메 감독이랑 불화가 좀 있다 이런 의혹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안 뽑혔고 반면에 과거 인터밀란에서 뛰었던 나가토모라는 수비수 혹시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유명하죠. 일본 A매치 140경기 넘게 뛰었던 수비수인데 1년 4개월 만에 다시 승선했습니다. 예. 이제 모레사 하지메 감독은 나가토모의 기량이 여전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선수 어쨌든 베테랑이고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만큼 태도가 남다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선수들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경험 전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물론 근데 기량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가토모 선수가 좀 깜짝 발탁이라고 해야 될까? 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발탁이었고 한국 팬들이 알만한 선수는 소마유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떠오르실 텐데 2022 동아시안컵 대회에서 한국 상대를 엄청 잘했어요. 골도 넣고.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이 우승을 했는데 이 선수가 대회 득점왕이랑 MVP 다 차지했어요. 굉장히 빠른 선수고 기술적인 선수인데 어쨌든 이 선수를 아마 팬들이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은 어쨌든 이번 명단에서 A매치 경험이 없는 선수가 14명입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한 경기 뛴 선수가 4명 정도. 그래서 선발 명단 예측을 현지에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심지어 감독까지도 선발 명단에 대한 질문에 자기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J리그가 이번 주 토요일 경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경기 좀 보고 결정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뭐 그러면서도 최종 예선에서 사용한 뭐 포메이션 이런 걸 기반으로 하면서 다른 플랜을 좀 준비하겠다. 어쨌든 전술은 좀 기존 전술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컨디션이 괜찮고 이런 선수 위주로 일단 선발 라인업을 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리아스 감독도 우승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J리그 자존심 걸고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다만 이제 변수는 J리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 5일까지 리그 경기가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오니까 좀 체력이랑 조직력 부분에서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경기가 우승팀을 가릴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많은 경기들에 실제로 그래왔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공략하면 이번에 6년 만에 또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정상으로 좀 따져보면은 저희가 우위에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2차전이 홍콩전이잖아요. 그쵸.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는 저희도 조금 안 써본 선수들을 조금 기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렇죠. 플러스 이제 일본전을 앞두고 조금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그런 네. 부분이 정말 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본전에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 우위에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동아시안컵 뭐 상대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